안녕하세요. 뉴파인 학원에서 생명과학 수업을 담당하게 된 유일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극의 전도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막전이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극의 전도가 일어날 때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보이시죠? 선생님이 먼저 요거를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은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막전이에요. 자, 막전인데 그래프가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크게 이 막전이 그래프는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걸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숫자가 얼마가 써졌냐면 마이너스 70mV.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움푹 꺼진 부분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80mV. 그 다음에 여기 꼭대기 보이시죠? 자, 여기 꼭대기는, 요거는 약간 문제마다 다른데 3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35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은 편의상 30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쉬운 문제, 그러니까 내신용 문제를 풀면 보통 35라고 나와 있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면 30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단위는 막전이 여기 그래프의 단위는 뭐냐? 밀리볼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해갖고 나 물리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물리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학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단위는 단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위가 뭐야 이렇게 막 시비를 걸진 않아요. 그냥 편의상 우리 건전지 많이 쓰잖아. 건전지에 그냥 전압 요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 크게 문제는 없어. 그러면 이게 이제 막전이 그래프인데 잘 봐봐. 요렇게 우리가 축삭돌기가 있을 때 이렇게 축삭돌기가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제 축삭돌기를 확대한 그림이야. 여기 축삭돌기에서 특정 지점을 이렇게 딱 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축삭돌기가 있을 때 이 축삭돌기의 바깥쪽과 안쪽이 있잖아. 원래 막전이라고 하는 거는 축삭돌기 바깥쪽을 기준으로 한 안쪽의 전위를 막전이라고 해. 원래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야. 그런데 우리가 이 막전이 그래프를 이해할 때는 바깥쪽을 기준으로 한 안쪽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너무 생각할 게 많고 복잡해져.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축삭돌기가 이렇게 바깥쪽과 안쪽이 있을 때 어때? 안쪽이야. 안쪽에서의 전위를 측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해요. 안쪽입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자극을 줬어. 여기에다가 자극을 준 거야. 그러면 자극이 여기를 이렇게 딱 지나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자극이 여기를 지나갈 때 얘들아 요 지점에 도착을 했니 안 했니? 요 지점에 아직 도착을 안 했지. 이때 자극이 도착하기 전에 요 안쪽에 막전이는 마이너스 70을 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70을 띄는 요 구간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때 요 지점의 상태를 뭐라고 해? 분극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자극이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해진 지점에 자극이 도착했을 때 이 안쪽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었다가 3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때 요 안쪽의 상태를 여기 막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탈분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탈분극 축삭돌기의 상태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요 지점을 뭐 할 거야?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지나가게 되면 이때 요 안쪽의 막전이가 지나가고 난 뒤에 막전이가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지거든요. 요걸 우리는 재분극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죠? 재분극 상태. 그래서 이제 크게 막전이가 변화할 때, 자극의 전도가 일어날 때 우리는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렇게 분탈제라고 외우는데 절대 그렇게 외우면 안 돼. 외울 사람들은 절대 분탈제라고 외우는 게 아니고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야 돼? 재탈분이라고 외워야 돼. 왜 재탈분이라고 외워야 되느냐? 요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기로 하고 우선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방금 뭐라고 했지? 요 지점에 도착하기 전이 분극, 도착하면 탈분극, 지나가면 재분극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분극을 한번 볼까요? 분극. 자, 분극은 뭐라고 했어? 자극이 도착하기 뭐라고? 전이라 그랬지.
자극이 도착하기 전 또는 어때? 아예 자극이 뭐 할 때? 자극이 없을 때. 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극 상태라고 하는 거고, 이때 뭐가 열리느냐? 바로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가 열립니다. 얘들아, 여기 펌프는 뭐라고 했어? 능동수송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때 에너지, ATP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에서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가 열린다 그랬잖아. 이렇게 딱 됐을 때,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가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어? 바깥으로 나가는 거라고 했지.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은 뭐라고 했어?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나가고 칼륨 이온이 들어오는데, 봐봐. 축삭돌기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나트륨 이온 때문에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안쪽은 칼륨 이온이 많이 있단 말이야. 칼륨 이온이 많이 있는데 요게 이 축삭돌기 안쪽에는 마이너스를 띠는 음전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요 음전화 단백질이 칼륨 이온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칼륨 이온이 많이 있긴 하지만 요것 때문에, 음전화 단백질 때문에 안쪽은 무슨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런데 방금 이 막전이 그래프라고 하는 건 쌤이 뭐라고 했어? 축삭돌기 안쪽을 측정하는 거라고 했지? 안쪽이 얼마?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자극이 아직 안 왔잖아. 요 지점에. 자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뉴런이 쉬고 있거든. 그래서 뉴런이 쉰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쉬고 있다를 한문으로 휴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쉬고 있을 때의 전위다라고 해서 휴지 전위. 얼마? 마이너스 70mV가 되는 겁니다. 휴지 전위가 마이너스 70mV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탈분극을 한번 볼까? 탈분극은 자, 정해진 지점에 자극이 뭐에 도착했을 때 탈분극이라고 했지. 그러면 자극이 뭐 했을 때? 도착했을 때. 자, 그럼 이때는 뭐가 열리느냐? 이번에는 나트륨 이온 그리고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는 거죠.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요. 얘들아, 나트륨 이온 통로는 확산이잖아. 확산이기 때문에 ATP 필요 불필요? ATP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3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냐면 이제 자극이 뭐 했어? 요 지점에 이제 자극이 도착을 하잖아. 도착을 하면 요게 나트륨 이온 통로예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나트륨 이온이 요렇게 축삭돌기 안으로 유입이 되는 거지.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방금 분극을 한번 봐볼래? 나트륨 이온이 바깥쪽에 많으니까 플러스였어. 그지? 그러다가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바깥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안쪽은 음전화 단백질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데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유입돼 버리니까 어때? 안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70이었다가 플러스 30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자극이 도착을 했잖아. 그래서 뉴런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해서 활동전위라고 하는데, 활동전이라고 하는데, 활동전위가 얼마일까? 30까지 올라갔지. 그래서 30이라고 하면은 안 돼. 활동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방금 여기에서 분극일 때 마이너스 70이었잖아. 그지? 마이너스 70이었다가 얼마까지? 여기에서 30까지 올라갔지. 여기 요 간격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활동전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활동전위. 그렇기 때문에 30이 아니라 얼마라고 해야 돼? 이 그래프에서는 얼마? 100이라고 해야 돼요. 100. 이해되시겠죠? 아까 이야기했지. 저기 꼭대기가
30이면 100이 되는 거고 문제에 따라서 저희 꼭대기가 35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그때는 얼마가 되겠어? 105가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활동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봐봐. 이렇게 활동전이가 생기는 이유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어때? 유입되기 때문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더 시간이 지난 거야.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자극이 뭐라고? 지나간 후 이걸 뭐라고 해? 재분극 상태라고 해. 요걸 이제 재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그러면 뭐가 열리겠어? 이제 딱 하나 남았잖아.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칼륨 이온 통로잖아. 칼륨 이온 통로는 확산이야, 통로니까 ATP 써? 안 써? 안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축삭돌기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요게 이제 칼륨 이온 통로라고 하자. 지금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칼륨 이온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어?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이가 다시 바뀌어. 바깥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선생님 말 실수했어.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다시 바뀌는 거야. 그런데 봐봐. 분극도 바깥쪽이 플러스였고 마이너스였지. 여기도 바깥쪽이 플러스였고 마이너스였죠. 물론 원인은 다르죠. 저기는 펌프, 여기는 칼륨이온 통로니까 원인은 다르지만 어쨌든 분극과 막전이 분포가 다시 비슷해지잖아. 그래서 다시 분극이 된다라고 해서 재분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륨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온이 바깥으로 나갔지. 그래서 안쪽이 어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탈분극일 때 30까지 올라갔다가 어때? 마이너스 80까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졌어. 그지? 우리는 요걸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과분극이라고 해. 과분극. 자, 그러면 3번. 자, 과분극. 얘들아, 저 과분극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실제로 생명과학에서 배우는 용어는 아니야. 교과서에 나오진 않았을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은 해주실 거예요. 과분극이라고 하는데 이 과분극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 과분극일 때의 막전이 얼마? 마이너스 80mV. 이게 훨씬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자극의 전도와 전달에는 킬러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 킬러 문제를 풀 때 항상 마이너스 80 과분극이 기준이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우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분탈제였는데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느냐? 잘 나오고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만 선생님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여러분 칼륨이온 통로는 재분극일 때 열리잖아요. 그쵸? 재분극 때 열립니다. 그런데 칼륨이온 통로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재분극일 때 열리는 칼륨이온 통로가 있고 그리고 분탈제에 관계없이 항상 열린 상태의 칼륨이온 통로가 존재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도 그러니까 칼륨이온 통로가 두 가지인데 분탈제에 항상 열려 있는 게 있고 재분극일 때 열리는 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잘 봐봐. 탈분극일 때 나트륨 이온의 이제 농도는 축삭돌기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잖아.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축삭돌기 안쪽과 그 다음에 바깥쪽 중에 어느 쪽이 더 높을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거 여러분 잘 틀려? 자, 봐봐. 여러분들이 정확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탈분극이면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유입되니까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안쪽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와서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통로라고 하는 거는 나트륨 이온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바깥쪽이 고농도이고 안쪽이 저농도라서 나트륨이 안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뭐라고? 바깥쪽이 더 높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 아니 왜 이게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전농도지. 이게요. 여기에서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이 한 1000개 있어. 안쪽에 나트륨 이온이 한 10개 있다고 해봐. 여기에서 여기가 고농도, 여기가 저농도잖아. 그럼 한 100개가 이동을 해. 그럼 100개가 이동하면 바깥쪽이 900개고 안쪽이 110개지.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안쪽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트륨 이온 농도는 바깥쪽이 높은데 요게 선생님이 니들을 낚으려고 탈분극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탈분극, 그럼 딱 안으로 들어오니까 안쪽이 높다라고 말 실수를 잘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낚으려고 탈분극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분극, 탈분극, 재분극에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이야. 알겠지? 항상. 무조건이야. 무조건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바깥쪽이 높아야 돼.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뭘 물어보겠어? 항상 칼륨 이온의 농도는 안쪽이 높겠어요? 아니면 바깥쪽이 높겠어요? 얘들아, 나트륨과 칼륨은 무조건 반대야. 생명과학 시간에는. 그러면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바깥쪽이 높았잖아. 그러면 칼륨 이온의 농도는 어느 쪽이 높아야 되겠어? 무조건 항상 분탈제에 관계없이 안쪽이 높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자극의 전도에서 막전이 변화였어요. 고생하셨습니다.